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숨겨진 영웅들이 나타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에 대구까지 내려가 의료봉사를 하는 수백 명의 의료인들, 그 의료인들에게 대가 없이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요식업체와 숙박업체의 사장님들, 각종 크고 작은 기부들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 곳곳의 온정을 비롯해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확산을 방지하는 높은 수준의 국민들까지. 근데 여기 시골 병원 출신의 한 여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이 세계 각국의 모델로 떠오르면서 전국 주요 당국자들에 대한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국 BBC 인터뷰 이후 그녀가 영국 총리였으면 좋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과 함께 영국 여론이 들썩인데 이어 이번에는 보건당국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은 시골 출신으로 부드러운 어조에 말수가 적은 50대가 한국의 성공적인 이번 대응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일관된 솔직함,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그리고 침착함은 대중에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는 침착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연재 칼럼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현 사태에서 카리스마 있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며 현 사태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 강하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머커는 본인의 칼럼 대부분을 정 본부장에게 할애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 본부장은 시골 보건소로 향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특채로 들어와 20여 년 만에 국내 공중보건의 관리자가 된 자타공인 공공의료 전문가라고 전했습니다. 워커는 첫 브리핑 때 그가 입었던 깔끔한 모직 블레이저는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고 관리가 덜 필요한 의료용 재킷이 이를 대체했으며 머리카락 손질을 중단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퇴근도 하지 않고 점점 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긋희긋해졌다며 오로지 사태 해결에만 매달린 정 본부장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했습니다. 워커는 정 본부장에 대해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 인내심 있는 침착함은 대중에게 강력하다면서 고조된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 본부장을 신뢰했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는 정 본부장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소셜미디어를 피하며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면서 그의 빅토리랩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현 사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정치인들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브리핑 도중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 본부장이 1시간 이상은 잔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으로 글을 전했습니다. 그는 3주 전까지만 해도 정 본부장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은 SNS에 정 본부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커는 불안한 한국인들에게 그녀의 일관된 논리, 정확한 정보 분석, 침착한 대처 능력이 강력한 치료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이 현 사태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측에서도 현 사태 대응에 선봉장 격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사태가 확산세로 급변한 데 대해 허탈하지 않을까 싶다며 체력은 어떠냐고 각별한 마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 사태 대응의 핵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라 힘겨운 메일을 보내고 있는 정 본부장에게 안타까우면서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 본부장은 매일 이뤄지는 브리핑에서 꼼꼼하고 정확한 브리핑 내용으로 극찬을 받고 있지만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 본부장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모범적인 롤모델이 되는 건 질병관리본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진도 모범적인데요. 모범적이라기엔 부족하고 거의 날개 없는 천사 수준입니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한 산골 마을에서 이번 사태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원에서 대구에 의료 지원을 다녀왔다가 자가격리 중이던 간호사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전보훈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달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나갔습니다. 이번 사태에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선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돌보고 일반 병실에선 환자 상태 체크와 투약 등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스스로 자원한 파견 근무를 마친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스스로 2주간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폐 수준의 자기 감금이었습니다. 장소는 친정과 가까운 전북 장수군의 한 빈집을 골랐습니다. 마을 중심부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A씨는 전기만 들어오는 곳에서 13일간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 일절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접촉자였던 A씨의 어머니는 식사를 가져다 줄 때만 딸을 만났습니다. 이때도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먼 발치에서 안부를 묻고 갔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예 다른 곳에 기거하며 딸과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던 간호사 A씨에게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오한에 기침이 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행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태에 확진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금 수준으로 병을 스스로 지켜낸 탓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페이스북에 대구에 의료 봉사를 다녀온 간호사의 훌륭한 대처와 봉사 및 희생 정신에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현재 간호사 A씨는 전북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님, 환자들 보러 대구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음성 판정 받으셨는데도 혹시나 모를까 싶어 스스로 13일 동안 감금하셔서 확산을 저지하시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간호사님 같은 분들만 있었으면 이번 사태 애저녁에 끝났겠네요. 자제분까지 계셔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신 당신의 헌신 페페TV에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현사태로 힘든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 외신은 연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이터 통신은 2회에 걸쳐 한국 현사태 방역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어떻게 이번 사태 검사에서 미국을 압도했나라는 특별 기사와 한국의 성견지명 12월 비상훈련은 이번 사태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의 특별 기사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현사태를 훌륭히 대처했고 같은 날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과 달리 셧다운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현사태의 급격한 확산을 잡았는지에 대해 정부 비공개 문서를 바탕으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그간의 대응을 보도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해 요약하면 한국은 현사태가 발생하기 이미 6개월 전부터 원인 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이 매뉴얼에는 집단감염 여부의 판단 기준과 각각의 의료기관이 정보기관과 어떤 권한을 나눠 갖는지 등 거시적인 관점부터 시작, 현장 검사 시 반드시 2인 1조의 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닮아가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행과 외식 지원 사업을 놓지 못하면서다. 29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일본에서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다인 2,684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 18일 신규 1일 감염자 수가 2,000명대를 넘은 뒤 연휴로 검사 건수가 적었던 지난 23에서 25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7일이 돼서야 강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승부의 세주에 집중하겠다면서 삿포로와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여행 자제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흘 전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이도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을 고투 트래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연후속 대책이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대책이 너무 늦고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투 트래블 전면 중지를 요구하는 야당에 이어 신정부 성향인 산케이마저 스가 비판에 합류했다. 일본에서는 이달 초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1일 1500명, 지난 18일 2000명을 기록하는 등 폭증세를 보여왔다. 산케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가 지난 20일과 25일 두 차례나 고투 트래블 수정을 권고한 뒤에야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대응이 부실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이 총 12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투 트래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6%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고투 트래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21%였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엔 고투 트래블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번 캠페인은 자신이 관방장관 시절부터 주도해온 간판 정책이기도 하다. 아베 전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투 트래블 시행을 머뭇거릴 때도 이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 스가 총리였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이니치의 무조건 생명을 지킨다면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앞으로 3주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책은 찔끔 내놓으면서 이번 주말 여행이나 나들이를 즐기는 이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이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정치자금을 쪼개서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니치 신문은 28일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20만엔 이상 기부할 경우 수지 보고서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스가 총리의 경우는 기재가 없어 전원이 20만엔 이하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쪼개기 신고로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 정치자금 규정법은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 번에 1000만엔 이상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를 특정 파티로 분류하고 있다. 또 행사에서 20만엔 이상 기부가 있을 경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27일 공개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한 차례 1000만엔 이상의 정치자금이 들어오는 특정 행사를 열지 않았지만 700만엔 전후의 수입이 발생한 모금 파티를 5차례 개최해 총 3688만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금관리단체인 시나카이를 앞세워 3차례 개최한 모금 행사를 통해 가장 많은 총 7,345만엔을 거둬들였다. 시나카이는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주최 봄맞이 축제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 행사에 참석한 아베 전 총리 지역구 인사의 호텔 식대 일부를 대납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베 전 총리 다음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3차례에 걸쳐 6,956만엔,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 차례 행사로 6,121만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2차례 행사로 3,110만엔의 정치자금을 모았다. 한편 스가 총리는 28일 항공자위대의 사이타마현 이루마기지에서 열린 항공사 열식에서 조직의 종적 칸막이를 배제하고 육해공 간벽을 넘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주와 사이버 분야 등에서의 합동대응 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벚꽃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 25일 마이니치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국회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여당어 유키오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는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일축했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선 것은 자신 또한 과거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벚꽃 스캔들의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운명 공동체인 셈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5년간 도쿄의 한 호텔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주최하면서 호텔의 참가자로부터 거둔 회비보다 많은 경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일본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이 된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전야제의 모든 비용은 참석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불했다는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것을 나타내는 호텔 영수증과 명세서가 대거 발견되면서 이는 거짓말이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에다노 대표는 관방장관이 몰랐다는 등의 변명은 통용되지 않는다며 공세를 가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게 확인해 답변한 사실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에 소속된 고토 시게유키 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 근거해 참고인을 부를 수는 없다고 밝혀 아베 전 총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의사가 없음을 당론으로 명확히 했다.